이 수액에는 타입 2 콜라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타입 2 콜라겐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흔하게 검출되지 않는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쉽게 말하면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이해는 해두세요.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병태 모델로 만들 때 그 타입 콜라겐 우리 몸에 있는 타입 콜라겐 뽑아서 우리 몸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켜요. 수업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타입 2 콜라겐이 이 안에 있을 때는 막으로 쌓여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디스크가 우리가 디스크 환자가 누워만 있어도 난다라 그러죠. 만약에 이 섬유륜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얘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섬유륜을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사람인 거고요. 만약에 그냥 누워있는데 좋아져. 그럼 누워있는데 좋아지면 얘 섬유륜은 변하지 않죠. 잘. 우리가 그 감자탕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그 디스크들이. 걔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수액이 스며 나오는 거야. 질질질질. 근데 조금만 나와도 조금만 나오는데 걔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나온 게 뭐 걔가 누르는 게 아니라 걔가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스며 나오지 않게만 해줘도 디스크는 좋아지겠죠. 그럼 누워있으면 덜 스며 나오겠죠. 근데 누워있는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오겠죠. 그래도 디스크는 짜지겠죠 좀. 근데 근육이 이완되면 안 짜지겠죠. 걸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걸레에 물이 들어있는데 안 밟고 서 있으면 걸레가 물을 다 머금고 있죠. 근데 그 걸레 밟고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걸레물이 스며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눌려요. 누워있게 되면 덜 눌려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훨씬 덜 눌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침 흘러서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여줘서 디스크의 수액이 스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라메이션이 줄어들고 디스크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디스크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얘는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밖에 나온 게 문제잖아요.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죠. 나온 거를 어떻게 없애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오기만 하면 돼.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요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1 콜라겐으로 돼 있고 밖에는 안에는 타입 2 콜라겐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막으로 돼 있어요. 아까는 인어막 바꾼 막인데 보통 이게 12개에서 뭐 20개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평균 뭐 15개다라고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라미나들이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한 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층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격자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충격을 훨씬 더 잘 받거든요. 에펠탑처럼. 근데 저거는 비틀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격자 모양은 중력에 대해서 되게 강한데요. 비틀리면 굉장히 잘 찢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5에서 25격이라고 돼 있죠. 이거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러 겹으로 돼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마르게 되면 나무 통을 딱 잘라가지고 말린 걸 본 적 있어요? 나무 태별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무 태별로 먼저 떨어져요. 그러다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나무가 쫙 갈라지죠. 디스크도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륜들끼리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떨어지면서 이게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떨어지면 안에막이 무서 터져. 그러면 은근히 스며들어. 그러면 이게 바깥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통증은 없는데 허리가 아프죠.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신경까지들이 끝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디스크 담당해주는 신경.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허리가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급성으로 이렇게 터지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요. 허리가 옆으로 허리는 보통 세로로 아프다 그러거든요. 환자들이 허리가 옆으로 끊어지는 통증은 주로 인어막이 갑자기 터져서 인플라메이션 생겼을 때 그렇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런 케미컬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엔드플레이트에서 영양 공급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압력을 받아야지만 영양 공급을 더 잘 받겠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압력이 없으면 이게 압력으로 스며들어온 거거든요. 압력이 없으면 엔드플레이트에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압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눌리는 건 안 좋고요. 그래서 걷는 건 엄청나게 추천. 요통에 충격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누워만 있으면 허리에 영양 공급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통 환자가 오래 누워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래 누우면 근육도 약해지지만 이 디스크 쪽에 영양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들어야죠. 그래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줘주는 게 오래 앉아 있는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걷는 건 어떻게 해요? 계속 줬다 뺐다 이렇게 되죠. 앉아 있는 것 계속 누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통 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걸으라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디스크의 탄력성이 더 좋아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겉에가 경화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드라이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통이 생기는 원인은 나이가 먹으면서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수액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도 바쁘지만 요통을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건 진짜 그렇죠? 대단한 학생들인 거죠. 섬유륜이 있고 수액이 있어요. 뒤에 뼈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고요. 저기 충격을 수축교라고 있는 구조고요.
is mainly made up of the outer layer, which is known as annulus or a ring-like structure. which is 안에 수액이 있는데 저 surrounded by 수액이 nucleus. 스며 나오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외과 선생님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며 나오는 거예요. 저 라미나가 있고요. 저 라미나들이 그 양파처럼 되는데 저게 틀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틀어지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많이 밀려나오게 되면 신경까지 아픈 거예요. 안에 막이 터져서 은근히 스며 나오면 디스크를 담당해주는 신경에서 여기에 뭔가 염증이 미세하게 염증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게 많이 나오면 신경까지 만나면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이걸 봅시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은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마르는 건 아니고요. 피부도 마르고 혈액 공급이 수분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미국 소나무들은 바람 불면 잘 찢어지죠. 나무들이. 한국 나무들은 바람 불어서 나무 찢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왜? 한국 나무들은 독해. 왜 독해? 땅에 먹을 게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우려 먹어가지고 굉장히 잘 못 자라. 그래서 딱딱해요. 한국 나무 소나무 똑같은 걸 여기다 들어가서 돈 많이 벌려고 심었던 조경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여기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쭉쭉 자라가지고 순하게 자라서 딱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면 디하이드레이션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허리가 튼튼하고 덜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쓴 만큼 적절하게 영양 공급이 되는데 만약 디하이드레이션이 됐어. 수액 공급이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게 내려앉겠죠. 이렇게 이 간격보다 지금 이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지게 되면 두 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움직일 때 겉돌까요? 팽팽한 게 겉돌까요? 겉돌게 되겠죠. 그래서 인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뉴클레어 폴포서스가 빠져나와서 그것이 인플라메이션을 만들고 그 인플라메이션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서 통증을 만든다. 그러면 디스크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수액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람을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주로 보내는 거야. 중력만 없으면 키가 3cm가 큰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무중력 상태 가면 키가 3cm가 클 거래요. 그 3cm 뭐가 클까요? 뼈가 클까요? 뼈는 안 크니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그만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나갈 일이 없죠. 그러면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우주로 내보낸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돌아오면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트랙션 같은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트랙션을 하면 재밌는 게 근육이 여기 딱 매달려 있어요. 근육은 긴장되는데 트랙션을 하면 이게 벌어져 주나요? 땡기느냐고 고생만 하지 우리 근육이 트랙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땡길라 그러면 허리를 땡길라는 불안해서 근육이 이완이 돼주나요? 그래서 저는 트랙션을 실제로 히포크라테스 때 썼다는데 트랙션 중에서 가장 좋은 트랙션 에비던스 뭐라고 되냐면 계속 땡기는 건 아니고요. 땡기다 놨다는 기계식으로 땡길 때만이 유효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땡기면 계속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빠질까봐. 근데 땡겼다 놨다 하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을 빼고 자기가 이완을 시킬 수 있죠. 이완을 하게 되면 척수관의 압력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요통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부적으로 하면 거꾸로를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 긴장을 줄여줘야겠죠. 근육 긴장이 계속 있으면 디스크 받는 압력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근육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춤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스크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하얗고 약간 여기는 시커멓죠. 보이세요? 요거는 정상적인 디스크예요. 이렇게 안에 막에 수액이 들어있는 거고요. 섬유륜이 따로 있는 거고 안에 막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 막이 터지게 되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과가 골거나 이런 거 바깥에 봤을 때는 디스크가 얘는 많이 나와 있진 않죠. 얘하고 비슷하죠. 근데 얘는 DDD예요. 디제너티브 디스크 거고요. 얘는 정상 디스크 거고요. 그게 만약에 바깥막까지 튀어나오면 허니에이트 디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섬유륜 안막 있고 바깥막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안막만 터지면 안에서 골기 때문에 허리는 아프고 증상은 다 있어. 단지 다리를 내려앉은 사람 없지만 허리 아프고 이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MRI 찍으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 디스크 CT 찍을 땐 이걸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개를. 근데 요새 MRI 찍으면서 구별이 다 되죠. 허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얘 압력이 높아지고 디스크는 내려앉고 그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이 스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인데 그거는 오늘 건너뛰고 이게 내려가면 관절들도 좁아지죠. 그럼 관절이 좁아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연골은 눌리고 찢어지겠죠. 그러면 나이가 먹게 되면 관절도 나빠지고 디스크도 나빠지는데 왜 관절 얘기는 안 하냐? 양방선대들이 이건 수술해서 빼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관심이 없어. 쟤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응? 우리가 하다못해 이혼을 해도 애들은 내 애들이잖아. 그렇죠? 손을 안 대. 이거는 우리가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씨는 못 바꾸고 이름은 바꾸잖아요. 이것처럼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손대는 거는 이 관절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 손도 안 돼요. 디스크는 이거는 빼고 여기다 클립을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핀을 박으면 어차피 압력을 안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해. 하다못해 재밌는 건 옛날에 여기다 클립을 꼈거든요. 클립을 안 껴도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신기하죠? 이 파셋 조인트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앞에 클립을 옛날에 꼈는데 클립을 안 껴도 형태를 유지를 해. 그게 이제 백햄 디스크 때문에 밝혀진 건데 하여간. 그래서 신경이 이 케미칼이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누르고 은근히 쓰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쓰면 나와서 얘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떠돌다 보면 얘를 만나. 그럼 얘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경을 딱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90%는 수술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섬유륜이 있고 수액이 있고요. 수액이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압막을 터지고 압막이 먼저 터져서 요통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바깥막까지 터지게 되면 걔가 여기 보면 이제 두라마타가 있죠. 이 두라마타가 되게 센시티브하거든요. 두라마타를 뚫고서 이 염증 물질이 이 신경을 만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을 얘는 임핀지한다고 했는데 임핀지하는 경우는 외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은 걔가 인플라메이션만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디스크 단계를 보면 정상인 부분이 있고요. 퇴행성 변화, 그냥 노화가 되면서 약간 내려앉았어요. 안에가 말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디스크가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막까지 뻥 뚫고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막 안에 있어요. 바깥막 안에 있어요. 바깥막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그 안에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저절로 내려앉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면서 이 공간이 비어가지고 거기서 오스테오파이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도 디스크가 다 말랐어도 형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노말이고요. 볼징,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이라는데요. 프로트루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뒤에 외막은 빠져나와서, 이거는 외막은 못 나온 거예요. 외막을 빠져나와서 섬유류는 빠져나왔는데 뒤에 후종인대가 이렇게 있죠. 후종인대 안에 있으면 프로트루전이라고 하고요. 후종인대 밖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할 때 익스트루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일 심한 상태는 뭐예요? 증상으로 따지면 익스트루전이고요. 제일 괜찮은 상태는 뭐예요? 노말이죠. 그러면 제일 호전이 안 되는 거 치료할 때 어떤 걸까요? 의외로 볼징이에요. 고름이 고를 듯 안 고를 듯 할 때가 가장 변화가 없고 안에 요통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익스트루전은 나온 거, 얘 우리 몸에서 포린바디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러면 면역 기능이 얘를 탐식작용해서 제거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전이 오히려 제일 빨리 나요. 이거보다 더 빨리 나는 건 신경이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커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테고요. 허리 받는 압력을 높이면 누워있을 때는 25kg를 받아요. 옆으로 누워있으면 75kg를 받아요. 서 있으면 100kg 정도를 받아요. 앉아있으면 140kg인데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을 때, 우리처럼 앉아있으면 180kg, 앉아있으면서 뭔가 눌리거나 그러면 270kg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10배쯤 받는 거죠. 여기서 받아도 한 100배쯤, 한 7배쯤 받는 거죠. 디스크 받는 압력.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나쁘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앉아서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하는 거예요. 나쁜 도로를 하는 거. 그게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서 있으면 100kg를 받는데요. 허리 아픈 환자는 누워있을 때도 100kg쯤 받아. 이해가 되세요? 보통 요통 환자는 서 있을 때 누워있을 때 허리 뻣뻣한 정도가 우리가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받는 만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허리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야지만 25로 줄여야지만 디스크 압력이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통 환자는 누워있지만 이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서 이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침을 놓고 우리가 디스크가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ROM이 증가해야겠죠. 근육이 이완되면 어떻게 돼요? ROM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동작짐이나 모든 거 할 때 허리가 움직임이 제대로 되는지를 끊임없이 보거든요. 허리가 움직임이 제대로 된다는 건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거고,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는 뭐다? 허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세 조인트는 뒤에 붙어 있는데요. 나이가 먹게 되면 무릎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데 허리는 무릎보다 더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무릎 다음에 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세 조인트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여기 전정인대 있고 여기 후정인대 여기 있죠. 저희 인대는 나중에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여기서 이 스파이럴 코드를 눌러서 스테노시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정인대, 후정인대, 황색인대, 이 황색인대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세 조인트 캡슐도 리가멘트처럼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근육은 원인의 대상이 아니고요. 원인 티슈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치료해야 될 건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요통에 생기는 근본 원인은 뭐라 했어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 생겨서 눌리는 거. 파세 쪽가 퇴행성 변화 생겨서 눌리는 걸 했죠. 이 눌리는 걸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는 근육에다 침을 넣으셔야 되는데, 근육의 이제 깊이가 슈퍼피셜 레이어하고 미디얼 레이어,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 딥 레이어, 디피스 레이어, 이 네 가지로부터 나눠져요. 근육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한번 봅시다. 슈퍼피셜 레이어 어제 새로 이제 추가해서 넣은 건데요. 이렇게 스플레너시스들 근육이 있고요. 중간층에 스파이럴리스하고 롱기시무스, 뭐 그다음에 이건 아닌데 이거 잘못 봤어요. 그다음 빔 레이어에서는 세미스파이럴리스, 멀티피더스, 로테이터스, 디피스 레이어는 인터스파이널스라는 트랜스퍼리스나 레베이터, 오타롬이 있는데 근육을 보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터스라든지 멀티피더스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롱기시무스가 있고 그 다음번에 라티시무스가 있고 트라페지우스가 이런 식으로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어느 레이어까지 내가 침을 놔줘야겠다.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학생들은 슈퍼피셜 레이어에 침을 놔야겠죠. 그렇지만 단계별로 자기가 어느 레벨까지는 컨트롤 해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 근육들이 전부 다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적절하게 다 하셔야 되는데 목에 스플레너스 근육들이 있고요. 근육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넘어갈 겁니다. 인터미디어트 레벨에 스파이널리스가 있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가운데 있는 게 스파이널리스고 롱디시무스고 그다음에 인터코스탈리스, 그러니까 그 갈비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협착혈, 반간경 1선, 반간경 2선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육 것들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협착혈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간경 1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간경 2선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그다음에 딥 레이어는 세미스파일러스, 멀티피더스, 로테이스가 있는데 그 레벨을 다 베끼고 나면 이제 1층, 2층까지 베꼈으니까 이제 3층으로 지하 3층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세미스파일러스나 멀티피더스, 로테이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육들이 이 세미스파일러스는 근육은 한 뼈 내에 붙어 있는 근육은 없어요. 뼈와 뼈를 넘어가죠. 쉽게 말하면 근육은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 관절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뼈와 뼈를 넘어간다는 거죠. 한 관절 내의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관절을 움직이는 거고 이 관절 사이를 넘어가야지만 관절의 무브먼트를 만들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세미스파일러스는 여러 개의 관절을 넘어가요. 멀티피스는요 이 그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로테이터스는 하나나 2개만 넘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근육이 뼈 하나 이렇게 한쪽을 넘어가거나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로테이터스.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면 멀티피서스. 이거를 더 넘어가면 4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4개 이상의 버티브라를 넘어가는 건 세미스파일러스. 4개까지 넘어가는 걸 멀티피서스. 하나나 2개까지 넘어가는 걸 로테이터스. 그래서 로테이터스는 브레비스, 롱구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근육 여기까지만 넘어가는 건 로테이터스고요. 하나 넘어가서 2개 넘어가는 여기서 더 넘어갔어. 이건 멀티피서스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서 세미스파일러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침을 놓을 때 여기다 침을 쫙 놓는 건 뭐예요? 협착혈이 되겠죠. 이 근육들을 만약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부터 이렇게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게 반간경 일선이죠. 그럼 반간경 일선에서 침을 놓게 되면 얘네들은 침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잡은 놓을 수 없죠. 사잡은 놓을 수 있는데요. 이 안쪽에 이 근육들이 간단하게 딥 레이어들은 전부 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로 붙어 있거든요. 제가 로도시스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근육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쟤까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쟤는 좀만 잘못 놀라면 어떻게 돼요? 관에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돼. 38선처럼 넘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할지 모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놓는 건 아니고 제 근육까지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협착혈을 놓는 이유가 이 파세 조인트거나 아니면 이 근육들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디피스트 레이어는요 뭐냐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하나씩이나 아니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하나씩 아니면 갈릴 때 하나씩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갈릴 때 하나씩 아니면 스파이너 프로세스 하나씩 트랜스버스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너 프로세스 사이에 붙어 있거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근육들을 가장 깊이 붙어 있죠. 얘가 로도시스를 만들어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얘에다 놓는 거는 그거보다 더 깊으니까 더 위험하겠죠. 얘는 이제 미디어 레이어라면 얘는 아니 얘가 딥 레이어라면 딥피스트 제일 깊은 지하 4층까지. 그러면 침을 놓을 때 처음에는 지하 4층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지하 4층인지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하 1층까지를 열심히 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1.5층쯤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그 감각을 다 느끼셔야 돼. 근육의 감각을. 그러면 나중에 저는 3층까지는 좀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4층은 병원급에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으면 놓지 마라. 근데 3층까지 가는데 몇 년을 걸려야 된다? 5년은 걸려야 돼. 한 층을 1년은 가야 돼.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환자마다 틀리고 그날 그 환자의 컨디션마다 틀리거든요. 그 감각을 다 알아서 이게 슈퍼피셜 머슬의 그 감각을 알아야지만 머슬이 파이버가 점점 바깥에 있으면 길어지죠. 근육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짧아지죠. 맨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본 하나씩 이렇게 짧은 근육들이거든요. 그러면 걔는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점점 딱딱하겠죠. 길면 말랑말랑하겠죠. 그러면 슈퍼피셜 머슬과 미디얼 그러니까 단계별로 근육이 딱딱한 노말일 때도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딱딱한 정도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하나씩 연결되어 있거나 스파이널 프로세스 사이에 이렇게 저런 것들은 다 저한테는 타겟으로 때에 따라서 다 씁니다. 그래서 근육들에 대한 근데 요통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쿼드루스 룸버름이에요. 오늘도 모 학생이 이 얘기를 하는데 쿼드루스 룸버름은 사실은 침을 놓을 수는 있어요. 이게 허리를 움직여주는 큰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리의 근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한의사들만 유독 좋아라 해. 그래서 저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혈자리가 비근혈이에요. 그 다음에 요의, 요한혈. 요거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한, 요의, 비근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쿼드루스 룸버름을 치료하려고 만들어진 혈자리들이 경액혈이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비근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나 요의. 그 다음에 여기에 요선인가 하는 혈자리도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건 근육 긴장이 오래되고 만성요통이 되면요. 일리아 크레스트 위에서 붙어 있는 이 쿼드루스 룸버름이 갈비뼈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침을 많이 놓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놓는 건 히든이라든지 내장을 건들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별로 문제는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인터크레스트 크레스트 이 위에서 침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나 요의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놓나 그 비근에다 놓으면 머슬 멜에다 놓기 때문에 좋긴 한데 자기가 머슬의 톤을 잘 알고 저게 슈퍼피셜 머슬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머슬의 근육을 알아서 여기다 침을 넣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직자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슬 파이브 한 개밖에 못 건드려요. 오히려 여기서 횡투자로 약간 횡자로 이렇게 침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침을 놓게 되면. 근데 비근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붙어 있는지. 비근혈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소아스 머슬. 이거는 앞쪽으로 붙어서 이거 허리를 굴곡시켜줄 때 쓰는 머슬이거든요. 제일 재밌는 건 한의사 선생님들이 저 소아스 머슬을 치료하려고 열심히 치료를 해서 옆으로 넣어서 막 치료를 해요. 왜? 허리가 안 구부러지니까. 허리를 구부려주는 근육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막 치료를 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 건 이완이 안 돼서 되는 거죠. 소아스 머슬이 수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병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얘를 놓는다고 위험한 테크닉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막 쓰고 난리들을 치시는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허리 퇴행성 변화. 여기 섬유륜들이 살짝 이렇게 보이죠? 더 많이 보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완전히 이제 다 말라가지고 안에 내막이 다 터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관절들도 이렇게 내려 눌리는 거고요. 디스크가 여기 이제 다 눌려가지고 공기가 다 빠져 있는 상황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 디스크도 다 허옇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수액만 다 말라 이게 디하이드레이션 오래되면 공기가 들었잖아요. 거의 물이 들어있던 데서 물 빠지고 호수에 물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퇴행성 그걸 이제 스폰딜로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퇴행성 관절염 아스라이티스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폰딜로시스라고 하면 퇴행성 척추증을 얘기하는데 그냥 허리에 퇴행성 변화 노인성으로 허리가 아프다 신호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양방병원은 뭐다? 스폰딜로시스예요. 허리에 노화. 그래서 스펀딜로시스는 파티 조인트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모든 여기 카틸라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파티 조인트 사이 안에 카틸라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건 누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사진 놓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있고 여기 카틸라지들이 있죠.
그래서 파세 조인트 센트럴로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서 스파이널 코드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황색에다가 이렇게 보이죠? 응? 굉장히 좋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물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시는데 이것들은 진단에서 따로 배우셔도 되고. 리드 플렉을 봅시다. 아, 이 침자리 사진 어디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 땡스기빙 특별 강연 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때 다 같이 만나요. 온라인에서. 다음 주 휴강입니다. 되게 아쉬워들 하네. 그럼 수업할까요? 레드 플렉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이거 별표는 원래 김찬호 교수님 건데, 그쵸? 캔서가 있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캔서가 전이돼가지고 유통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최근에 변했는지. 저는 줄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변했는지 물어봐요.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면 대사성 질환을 의심을 하죠. 네? 대사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데 요통도 아니 캔서도 체중을 갑자기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체중이 갑자기 이유 없이 확 줄었다는 건 대사성 질환을 보통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갑자기 확 늘었다. 이건 뭐예요? 허리가 받는 압력이 갑자기 늘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3개월 동안 체중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진 않아요. 딱 보아하건대 살이 쪘거나 말라 보이는 사람 있죠. 옷을 입고 왔는데 언니 옷을 입고 온 것 같거나 아빠 옷을 입고 왔다면 살이 빠진 거죠. 그렇죠? 응? 그다음에 살이 찐 거는 어떻게 돼요? 옷이 터질 것 같아. 청바지가 아닌데 스키니 청바지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왜 바지가 줄었지 이렇게 없어요? 내 환자들은 있어요. 바지가 안 올라가 침 올라가 그러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허리 받는 압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약을 오래 쓴 것들은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해요. 나이가 얼마인지는 뭐 차트 기본으로 써 있으니까 이것도 나이가 많을수록 안 넣고 이거는 그 레드 플렉이라는 건 안 나는 것들 안 날 환자들 위험한 환자들을 체크하는 거고 크게 외상을 입었다 이거는 뼈가 상하거나 어디가 타열됐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검사도 잘 걸려요. 근데 열 발열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 지도 교수님 제가 수련이 때가 아니고 내수련일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요통 환자를 입원시켰는데 이틀 만에 2명이 죽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내가 인턴 때였는데 내가 보던 환자는 아니었고 내 동료 인턴이 볼 때 그 환자가 이제 열이 났는데 이제 무시를 한 거지. 비만열이 있었어요. 한 39도 정도 있었는데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죽었어. 50대인데. 그리고서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또 죽었어. 근데 원인은 못 찾았어. 나는 사실은 죽은 것도 억울하지만 그 사람이 왜 아파고 왜 죽었을까가 되게 궁금한데 그 보호자들이 그 뭐 바이옵시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장례식하고 말하는데 피버라고 얘기하는 건 원인 불명의 피버는 안에 어떤가 염증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통 환자가 오면 피버를 측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자마자 온도를 다 재보세요. 가능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져봐 몸을. 근데 저는 몸을 어마무시하게 만져봐서 열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재. 올 때마다 다 잴 수는 없잖아요. 요통으로 왔는데 뭐 환자도 많이 보니까. 근데 환자가 미국 같은 경우 다 재보셔야 돼요. 환자도 많이 안 보시고 그렇죠. 소송 걸리들 그러니까 온도 꼭 재보셔야 돼요. 열 났는지. 그다음에 요통이 있는데 가만히 쉴 때나 밤에 아프다.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메카니컬 통증이 아니다. 움직일 때 아픈 게 일반적인 통증인데 메카니컬 통증이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94%. 근데 메카니컬 통증이 아닌 게 쉬고 있거나 밤에도 아픈 건 내장기성 통증이거나 다른 데서 오리는 통증이다. 이건 요통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요통은 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아까 소변이나 대변에 이상이 있다. 이거는 심각하게 척추신경을 전체가 다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레드 플렉은 시험 문제에 꼭 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자를 볼 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열이 있는지, 밤에 더 아픈지, 아니면 쉴 때 더 아픈지,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섹슈얼한 문제가 있는지까지 감각 이상까지 있는지를 하면 카우더 이코나이도 다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알잖아요. 우리 무슨 약을 먹고 있어. 이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데 대소변 문제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고 넘어가시면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증이 밤에 더 심한지, 밤에 더 심한 쉴 때 더 안 심한지를 반드시 기록해두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큰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레드 플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보통을 이제 메카니컬한 통증 그러면 보통 머슬이나 리가멘트라고 체게 되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 파셋 조인트라고 보통 봐요. 파셋 조인트 중에서 모터 체인지나 센서리 체인지는 없어요. 리플렉스 체인지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단하게 신경은 관여되지 않고 그냥 허리만 아픈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내막에 터진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가 않고 파셋 조인트가 눌려서 리포트 페인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페인들은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페인들이 저는 전체 요통의 80%라고 봅니다. 메카니컬한 통증 넘버 1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는데 신경가지가 하나 눌리는 마이오로패시나 신경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그 스테노시스 레디쿨로패시 마이오로패시 레디쿨로패시나 마이오로패시 디스크가 눌리거나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러브루트.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아픈 게 특징이죠. 다리가 아픈 양상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는 그거 중에서 그 다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그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크 환자는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아파지는 건 아니고 걸으면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스테노시스 환자들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파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기 때문에. 근데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아요. 걸으면 걸을수록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환자가 그렇고요. 이게 평지를 걸을 때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오르막을 걸을 때는 덜 하시고요. 내리막을 걸으면 진짜 심해져요. 걷는 게. 그래서 산이나 언덕을 갖다 올라갈 때 더 아픈지 내려올 때 아픈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덜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쇼핑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그러시면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해진다고 앞으로 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허리의 모션 때문에 황색인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스테로이드 환자가 있고요. 그거 말고 그다음번 요통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전정인대나 후정인대가 카시피케에서 이렇게 뱀부 대나무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허리를 못 움직이고 뻣뻣하게 굳어 들어가고 특발성 증상인데요. 앵킬로징 스폰딜로시스는 주로 남자한테 발생합니다. 여자 환자도 제가 있었어요. 봉동 놓고 이거 계속 치료했던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 환자는 척추가 다 굳어 들어가요. 근데 흉추부터 굳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추 들어가고 허리 굳어 들어가고 목 굳어 들어가는 순으로 굳거든요. 그래서 흉추가 굳을 때 SI 조인트가 제일 먼저 굳어요. 엑스레이 보면. 근데 그 환자들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슴에 체스트 익스펜션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5cm 이상,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5cm 이상 주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 간단하게 아침에랑 뻣뻣한다고 하는 남자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엑스레이 찍었을 때 다 굳어 있으면 다 벌써 알아요. 안 구부러지니까. 근데 굳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할 때 립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저게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얘기하는 이 병은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왜? 호흡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겠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라디컬 패시와 말레패시는 러브루트나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거랑 목에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파세 조인트가 눌리게 되면 목에서 리포트 페인 그림 열심히 봤는데 허리에서는 보통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릎 위에로만 통증이 나타난다.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통증은 리포트 페인이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들 오면 엉덩이 여기 엉덩이 뒤쪽에 여기가 아프거나 허벅지 앞쪽이 아프거나 엉덩이 바깥쪽 요거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림이죠. 이렇게 리포트 페인 허리에서도 겹쳤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목에 그린 사람이 복독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허리는 그리다 말았어. 왜냐면 목은 정확하게 시암을 놓고서 마취제를 놓고 저 통증을 만들거나 통증을 없앨 수가 있는데 허리는 훨씬 더 깊어서 태변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그림을 그렸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목의 그림 그거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를 쓰고 허리 그림을 안 했는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거들 있죠. 성적인 얘기에 해당되나? 거들은 성적인 거 아니죠. 거들은 우리가 보통은 팬티 그럼 삼각 팬티 요렇게 팬티가 있으면 그 팬티전하고 상관없이요. 거들까지 이렇게 무릎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환자들이 갖다 입고 오셔서 내가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거들에는 힙을 이렇게 받충시켜주면서 이렇게 조각이 2조각이나 3조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리포트 페인의 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해요. 위에 거들의 위에 라인 있고 중간에 그 엉덩이를 잡아주는 게 있고 허벅지 안쪽을 잡아주는 천이 따로 돼 있죠. 남자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결혼하신 분들도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글에 가면 거들 찾으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환자를 보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부터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바깥쪽 4번, 5번 했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리포트 페인, 목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처럼 엉덩이 쪽이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리포트 페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페인의 그림은 본인이 한번 그려보셔야 교과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려줄 수는 없고 거들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했어. 이렇게 가요. 이해가 되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감이 안 오시는구나. 그냥 엉덩이 쪽 아픈 건 리포트 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참 어려운데 저거는. 여기 관절염이 생기면요 엉덩이 쪽이 아파지는 게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파세 조인트 한번 봅시다. 시간은 없는데 볼 거는. Facet joint syndrome is usually caused by aging processes in the facet joints of the spine. When degeneration occurs, the inflammation spreads around the joints and irritates small sensory 문제가 nerves, 있었다고 causing 했잖아요. back 근데 얘가 pain. 염증 생긴 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엉덩이나 딴 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Degeneration of the intervertebral discs in your spine increases 이렇게 loads 충격을 on 이제 facet 받다가 joints 나이가 많으면 and 내려앉아요. accelerates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degeneration. 같이 내려앉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이 눌려서 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찢어진다 그랬죠. 저렇게 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허리를 화분을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물건을 들어서 돌려서 내려놓다가 다치죠. 그러면 관절을 생각해 봅시다. 들어 올릴 때는 관절이 눌리긴 해요. 근데 돌려. 그러면 더 좁아져. 내려. 가장 좁아지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여자들이 요통 생기는 건 내가 화분 옮기셨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야. 여자들은 왜 그 화분에 물을 주고 화분을 자꾸 옮기는지 몰라. 햇빛 뜨는 데다가. 여기 화분 키우시는 여성분들 계세요? 그래서 화분 키우는 게 나아요. 개 키우는 것보다는. 근데 화분을 키우실 때 옮기지 마세요. 그냥 개 거기서 꿋꿋하게 살게끔 자꾸 옮기시다가 보면 본인 허리는. 그래서 여자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요새 보는 환자도 화분 옮기다가. 근데 진짜 80% 이상 정도가 화분 옮기다 그래요.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내려놓다 그래요. 들다가 다치는 게 아니라. 메카니컬한 통증은 무릎 위로만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거나 그 무릎 위로만 아프고요. 다리까지 아파지는 통증이 뉴로제닉 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허리 오는 것 중에서 프랙처죠. 프랙처는 주저앉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생기고요. 흉추 맨 밑에나 허리뼈 제일 위에가 제일 많이 부러져요. 그다음에 스펀딜로시스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 아스라이티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스펀딜로리스터시스, 뼈가 부러져서 앞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척추가 이렇게 밀려 나가요. 이렇게 밀려 나가면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튀어나와요.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 스파이널 캐널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은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협착증 중에서 가장 안 낫는 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밀려 나가는 게 25% 이상 미만으로 밀려 나가면 수술 안 해도 되고 25% 이상 밀려 나오게 되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경을 다 눌리게 되거든요. 한번 동영상 봅시다. The loss of disc height can lead to 디스크가 segmental 내려가게 되면 instability, resulting in 이렇게 되면 디스크 뒤로 degenerative 튀어나오겠죠. spondylolisthesis.
or asymmetric 그게 이제 disc 전방전이증이라고 loss, 얘기를 해요. resulting in degenerative scoliosis. 척추가 옆으로 빠지는 게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있어요. 이 페디클하고 요 부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라미나의 옆면이 떨어지는 건데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개목걸이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떨어지기만 한 건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부르고요. 떨어져서 앞으로 밀린 걸 스폰딜로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척추 분리증. 이거는 척추 전방전이증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라고 요통이 다 생기지는 않아요. 재밌는 건 사진을 찍어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척추 분리증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개처럼 생겼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개 키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둥이 있고 이렇게 있고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고 꼬리가 있고 몸통 있고 야 잘 그렸다 그쵸? 근데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개 목걸이를 찾다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목걸이가 있는데 목이 있는데 여기가 목이 이상하죠? 지워볼까요? 여기는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다가 끊어져서 여기 까만 선이 보이죠? 여기 척추 분리증이에요. 간혹가다 엑스레이 갖고 오시면 이 분리증 보셔야 돼요. 척추 전방전이증, 측만증. 측만증은 침 맞으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측만증은 왜 생겼을까요? 근육 때문에 생길까요? 뼈 때문에 생길까요? 디스크 때문에 생길까요? 측만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세가 삐딱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척추뼈가 아예 그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로테이션 되면서. 근데 저게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특발성 측만증. 왜 여자가 더 많냐? 여자가 순간적으로 키가 더 빨리 커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보면 5학년 넘어서부터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머리 하나씩 더 커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남자애들이 다시 머리 하나가 커지죠. 쉽게 하면 남자들은 그 시간 동안 서서히 크는 거고 여자들은 한 번에 다 크는 거야. 잠깐만 누나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다 작아져.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크다 보면 날림공사처럼 척추가 자랄 때 밸런스가 깨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만약에 삐딱하게 계속 있었어. 그러면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안 눌리면 안 눌린 쪽이 더 빨리 자라겠죠. 척추가. 그러면 한 번에 그쪽이 빨리 자라기 시작해서 걔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나머지 애들도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꺾어진 만큼 얘도 꺾어지거든요. 척추 측만증은 뼈가 그렇게 자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침 맞아 돌린다 이렇게 뻥치면 큰일 나요. 침을 놓으면 일시적으로 각도가 줄어들어요. 밸런스가 근육 밸런스 간격을 맞추기 때문에. 근데 자라기 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침 만다고 뼈가 바뀌진 않아요. 디스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더 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측만증을 치료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자세가 나빠지고 그러면 점점 더 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 놓고요. 근육 침 놓고요. 그다음에 트랙션 시켜요. 그죠? 아니죠. 거꾸리. 우리 조카도 이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 환자는 이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을까요? 이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을까요? 이쪽이 지금 레프트, 이쪽이 라이트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오른손을 깔고 자는 걸 편안할까요? 왼쪽을 깔고 자는 걸 편할까요? 똑바로 자는 걸 편할까요? 라이트를 깔고 자는 걸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땅바닥에 가까운 걸 편하거든요. 이렇게 자면 어떻게 돼요? 텐트처럼 얘가 이렇게 펴지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얘를 깔고 자면 이 측만증이 더 심해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측만증 환자 똑바로 누워서 자게 해야 돼요. 근데 똑바로 누워서는 거의 못 자려고 그러고요.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 금방 바뀌어요. 스테노시스는 뭐냐 그러면 여기 황색인대가 이렇게 실제로 인대가 자라는 건 아니고요. 인대는 자시고요. 그럼 염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얘가 몰딩이 되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타입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도 누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파셋 조인트가 여기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얘가 커져서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널 캐널을 좁게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치료 방식도 틀리고 증상도 틀리고 호전율도 틀려요.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침 놓을 때 환도에다 침 놓는 경우 있죠. 요통에다 환도에다 침 놓는 게 아니고요.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다리의 통증이 옛날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애티카라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게 허리에서 나타나는 사이애티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육 사이로 사이애티카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 근육 긴장이 많이 되게 되면 이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이 딱딱해지죠. 엉덩이 근육이. 그래서 이 근육에 침을 놓기 위해서 놓는 게 환도예요. 환도는 다리에 방사통이 있을 때 아니면 안 놓고요. 다리에 방사통이 있어도 이 근육 긴장이 있어야 돼요. 이 근육 긴장이 퍼스트로 올 수도 있고요. 세컨더리로 올 수 있어요. 통증이 리퍼트 펜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 긴장들이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으니까 근육 긴장이 오다 보면 이 근육이 딱딱해지고 이 근육이 딱딱해지다 보면 이 신경을 누르죠. 그럼 디스크가 누른 게 아니라 여기서 누른 거면 디스크가 아무리 풀어져도 이 통증이 풀어지지 안 풀어지죠. 그러면 사이트가 안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환도 쓰는 거예요. 환도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리포미스 신드롬을 치료하려면 환도에 거기까지 들어가야겠죠. 거기까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환도침은 길다라고 그러죠. 환도침하고 중환침은 길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안 그러면 엉덩이에 지방에만 침 놓는 거예요. 그러면 환도에다가 3cm나 6cm짜리 3cm나 뭐 6cm도 안 들어가요. 그거 침 놓는 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의 엉덩이만 한번 만지지 마시고 제대로 놀라 그러면 그래서 피리포미스의 느낌을 아셔야 되고요. 그 각도 아셔야 돼요. 스페셜 테스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허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에 이상한 거 있으면 시험 성적 다 조절됐죠? 누구 좀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0.3점씩 더 준 사람도 있는데 26.7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가지고 예. 교수님 저 궁금한 게 네. 성적 확인해 봤더니 31번부터 36번까지는 0점이고 다른데 100점을 1점, 2점씩으로 하신 거 맞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 시험 문제를 그래서 본인이 맞힌 문제는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오케이? 옆에 뜬 점수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옆에 점수는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거 원하세요? 낮은 점수? 수정된 점수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네네, 수정된 점수. 그레이드로는 점수를 맞춤만큼으로 나갈 거예요. 컴퓨터 아. 오류를 다 픽스할 수는 없고 내가 처음에 잘못했는데 걔가 오토매티컬로 픽스가 돼야 되는데 아마 버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숫자를 고치면 다 고쳐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고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파필리에 연락하기 그렇고 내가 손으로 다 그래서 한나절 앉아가지고 숫자 다 셌어요. 마친 것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9째 주죠. 마지막 그 시험 전주인데요. 그 주에 요통을 다 끝내고 퀴즈를 시험을 10개를 칠 겁니다. 근데 퀴즈는 요통에서 나올 퀴즈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오늘 퀴즈 저 스페셜 테스트를 못 했는데 요거까지 예습을 하셔서 시험을 쳐주세요. 퀴즈. 아니면 그날 요거를 하고 시험을 칠 수도 있어요. 스페셜 테스트를 하고.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복습할 시간이 없이 요통까지 스페셜 테스트를 넣어서 퀴즈를 시험 칠 거라는 얘기예요. 목하고 허리하고. 오케이? 네, 10문제. 그때 딱 10문제만 할 거예요. 예,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